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조사라고 말씀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강제성이 좀 있고요. 협의가 단서가 포착되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법무관리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수사와 조사의 차이가 있는 거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지금까지 1년의 행위는 조사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예 아니로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조사본부에서 나오신 분 역시 여러분들이 행한 이 여러 가지 행위는 예전에는 재조사라고 그랬다가 재검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네, 재검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기관에 수임받은 법으로 명령받은 이런 권한들을 축소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낮추려고 그러는지 정말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 때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들어가셔도 좋아요. 어디에 검토라느니 조사라느니 이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쭉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군사법원법, 시행령, 규정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1.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범인,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사망.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수사예요. 무슨 조사라고. 잠깐만요. 규정 읽어봐 드릴까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무슨 조사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관 하는 일들이 무슨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조사라고 있게. 거기에 3조에 보면 상호 협력의 원칙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은 그냥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넘기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법무관리관 역시 유리한 건, 여러분들의 해석이 유리한 건 적극적으로 법 조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수명해야 될 것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제3조 상호 협력의 원칙,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된다. 이 항에도 수사, 기소 또는 재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수사 관련 기관 간 이 협조 사항들을 이 법에 규정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판시한 규정에도 전부 다 담아놨던 거예요. 업무를 그렇게 격화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정당성들을 폄하시키지는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의원님,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 좀 드리면은, 군검사나 우리 군사경찰, 수사기관의 수사 기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3대 범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사 기능이 3대 없습니다. 범죄와 관련되어서 규정들을 제가 다 읽어드린 거라니까요.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다가 아니, 그렇지. 인지되면은 아니, 보세요. 그 3대 범죄와 관련된 규정을 제가 수사 절차에 대한 규정을 읽어드렸음에도 그렇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사, 조사, 그 다음 인지통보서에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피의자라든지 이런 여러 지금까지 가지들이 처리한 과정 실제 속에서 상황에 단 부합하지 한 않는 게 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을 그렇게 허투루 행사하지 않았어요. 6개 사건 역시 당당한 수사 주체가 되어서 정당한 인도통보서를 작성을 해서 수사기관을 이첩을 했다고요. 그리고 공조해가며 수사를 해왔어요.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왜 이 건만 마치 벌건 취급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의 신뢰성들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니 검토니 격화시키고 있냐고요. 맞지 않다는 걸 지적드립니다. 법조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지 마시라고요. 저희들이 이게 법 개정할 때 사령관님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쭉 진행한 사건을 해병대
사령관 역시 수용했고 참모총장 역시 수용했고 장관 역시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지켜주지 못한 이 잘못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사령관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휘하거나 수사하거나 보조할 수 없어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령관님 역시 수사단장의 보고를 듣고 일정한 의문점이 있었지만 그걸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셨듯이参谋총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를 뒤집었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조사본부의 결과는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장에 내놓은 수사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해병대를 지켜주지 못한 명예를 실추시킨 가장 중심에 국방부 장관이 계시고 해병대 사령관이 계신 거예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질 삼류 정치인의 흉대를 낸 사람입니까? 사령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사령관은 군사 경찰에 대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의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수사단장이 사령관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령관님도 수사단장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이 국방부 장관의 이 이첩 보류 지시를 너에게 내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권 남용이 됩니다. 이런 조언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스스로 이 과정 속에서 해병대 사령관 역시 구체적인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단장의 행위, 수사단의 행위, 수사기관의 행위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반증이라고요.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거는 지휘 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명령이지 그거하고는 사후에 말을 맞춰나가는 과정 속에서 입장을 표현이라는 거고요. 이 법 해석의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이런 수사단의 이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군사법원법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가 6개 사건도 그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다가 이번 사건에서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법제적 정비 보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구체적으로 사행을 하고 나서 그것을 덮은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법문들을 들이대어서 이 사건을 제가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조항을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저희들이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군사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냐고요. 자의적 해석한 게 아니고요. 나와 있는 대로 의원님, 끝까지 잘 처리를 하다가 잠깐 들어보세요. 법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 바꾼 법이 한 1년 4개월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정범들이 나와 있어요. 6개 사건 정도가 있었다고요.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왜 유독 이번 사건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큰 파장으로 일으키는 우를 범하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